233쪽. 그럼 233쪽하고 237쪽이가 237쪽. 그리고 243쪽, 247쪽. 이렇게 4개 넣어놨지, 그지? 아이가? 맞지? 페이지. 4개 넣은 거 맞지? 일단 그거만 좀 풀이를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너희들한테 뭐라고 돼 있냐면, 빛의 이중성 돼 있지? 빛의 이중성에, 적어줘래. 빛은 이중성인데, 처음에 누군 줄 알았어? 파동인 줄 알았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 입자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파동은 어떤 성질이 있는데? 라고 하면, 회절이나 간섭의 현상. 얘는 파동만 가지는 거야. 회절, 간섭. 회절, 간섭. 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있었지? 그게 회절, 간섭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입자성.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광전 효과. 광전 효과.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광전 효과. 광전 효과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광전자 있었지? 광전자 때문에. 자, 그럼 빛 입자가 들어왔을 때 전자가 방출. 광량자, 광전자. 되겠나? 자, 일단 1번에 보니까 금속판에 진동수가 F인 빛을 비췄지? 진동수가 F인 빛, 밑줄 쫙. 그랬을 때 광전자가 방출됐나? 그러면 이게 광전 효과. 꼭. 두 번째. 그러면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 F대로. 요게 한계, 문턱, 진동수제. 요게 금속의 거 맞나? 금속이 커야 돼? 빛이 커야 돼? 빛이 커야지. 빛이 커야지.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는 HF였지. 에너지였어. 그치? 플랑크 상수 곱했는 게. 그리고 요거 금속의 이람수라고 하지. 이람수. 얘는 항상 문자 HF0 이렇게. 나 H 먼저 써야 된다. 뒤에 쓰면 안 된대. 이러겠지? HF0 이렇게 쓸 거니까. 그러면 꼭 기억을 해야 돼. 한계보다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그러니까 땅값보다 더 돈 많이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랬지? 그러면 니은이 어때? OX. O. 그렇지. 세 번째, F보다 커야 돼. 근데 세기가 약한 물결줄. 얘들아, 이게 조건 끝이지. 맞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끝인 거야. 이랬나? 요렇게 되면 즉시 방출했던 거지. 세기 필요 있다 없다? 세기는 필요 없다.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어때? 기억하고 니은인 거야. 그러면 참고로 디귿 옆에다 적어놔. 빛의 세기가 세면 어떻게? 전류의 세기가 빛이 세다. 지금 그런 얘기 했어? 세기면 세기다. 이렇게. 이게 바로 입자수로 보는 거야. 입자수. 1대1 대응 함수처럼 될 거니까. 들어왔던 게 개수가 많다. 튕겨나가는 것도 개수가 많다. 선생님은 뭐라고 해? 1대1 대응 함수처럼 기억을 하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 이해되겠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2번에 광전 효과를 빛의 파동성으로 예상. 파동성으로 예상 밑줄. 실제 동그라미. 그럼 얘를 왼쪽에 보니까 진동수와 무관하게 빛의 세기 동그라미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즉시 방출되지 않아. 얘는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에너지가 반드시 모여져야 돼. 한마디로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 비춘다고 즉시 방출되는 게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러겠나? 그리고 진동수하고 상관이 없이 만약에 파동이잖아. 파동이면 진동수가 아주 작아도 세기가 엄청나게 세면 이걸 모은다는 얘기인 거야. 되겠나?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갖다 쓰면 항상 빵값으로 이야기했지. 사람들이 빵을 사러 가. 근데 내 돈 남한테 빌려주는 거 알잖아. 예를 들어서 너 왜 유치원 때 이럴 때 체험했잖아. 돈 갖고 오기. 그래서 마트 체험 이런 거.
봤을 걸 이제 까먹어서 기억 안 나겠지만 그때 쌤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1,000원만 들고 오기, 2,000원만 들고 오기 이런 식으로. 근데 설마 들고 갔는데 마트 가서 말주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 저거 큰 거 사고 싶어 해서 친구들 돈 빌려갖고 뭐 하진 않잖아. 그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라. 나 그래서 사람 수가 마치 빛 입자 수인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돈 갖고 온 거 그게 빛의 에너지. 이렇게 될 거란 거지. 됐나?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라면 돈 되게 작아도 다 모아가지고 큰 거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 아까 쌤이 분명히 1대1 대응 함수처럼 이야기했지. 입자라서 이런 거야. 파동이면 우리 모아서 뭐 하자 이렇게 될 거라. 일단 선지 기억. 실제 결과니까 실제 결과 이게 중요하다 그랬다. 한 개 진동수보다 크면 방출되는 거지. 근데 금속의 진동수 한 개 진동수보다 빛의 진동수가 작으면 세기가 아무리 세어도 방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뭐 돼야 돼? 진동수 되겠다. 그리고 혹시나 이래 2번에 니은에 봤을 때 무조건 내가 한번 생각해봐. 어떠한 경우도 파동성과 입자성은 절대 동시에 보여지지 않아. 내가 500원짜리 학보고 있으면 숫자 500은 절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 파동성 따르고 입자성 따른 거라. 광전 효과 무조건 입자성이거든. 그럼 파동성하고 실제는 입자성이었지, 광전 효과는. 그럼 이렇게 파동성하고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안 되는 거지. 세 번째, 파동성으로 예상한 거하고 달리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가 크면 크다. 진동수 때문에만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이게 O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누구? 기역과 디귿 이렇게. 나 3번 문제. 3번 문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게. 아연판 동그라미 자외선 등 밑줄. 그럼 너희가 봤을 때 여기에 아연판을 놔뒀고 밑에 검정기가 있긴 하다, 그지? 근데 여기서 자외선이라는 생각보다 진동수 큰 빛 아이가 얘를 비췄더니 여기 있던 전자가 튕겨나갔지. 맞지? 광전 효과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럼 빛의 진동수보다, 쌤 이렇게 적을게. 빛의 진동수보다는 금속판에 한 개 진동수 작다는 의미로. 글씨 좀 작게. 됐습니까? 이렇게 적었다. 첫 번째. 아연판의 한 개 진동수가 끊고. 크다, 작다. 빛이 크다. 아연판이 작다. OX, X. 두 번째. 자외선보다 진동수가 큰 X선. 그럼 최대 운동 에너지 커진다? 맞겠나? 그 페이지에 하나 적어놔래. 뭐라고? 최대 운동 에너지. 누구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 빼기 뭐? 광자의 에너지 빼기 금속의 일함수.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는 HF, 금속의 일함수는 HF0.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쌤이 항상 이걸 빵값으로 이야기했다, 그지? 빵값. 거스름돈은 돈 많았으면 이게 용돈이고 빵값이고 거스름돈 했다. 거스름돈. 그러면 선지 니은의 거. 그러면 이게 더 커란 얘기지. 더 컸다. 그럼 남은 거 더 많다. 니은의 OX. O. 됐습니까? S. 세 번째, 아연판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와 끊고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진동수하고 전자수하고 비례하나? 그런 건 아예 상관이 없는 거지. 광전자의 수겠지. 빛의 세기고 광전자의 수고. 맞지? 빛의 세기, 아까 선 세기가 세기라 했다. 빛의 세기. 그것 때문에 전류의 세기. 이렇게 돼야지. 빛의 세기 때문에 광전류 세기.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지. 됐나? 4번. 금속의 한계 진동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금속의 한계 진동수.
어떻게 하지? 한마디로 F0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 말이지. 그치? 그럼 이게 뭐지? 빼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겠나? 금속판에서 누구? 광,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바로 일함수 아닐까?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일함수제. 맞지? 일함수. 그럼 이 일함수는 어떻게? HF0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일함수인데 일함수는 HF0인 거야. 그러면 이만큼 떼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진동수겠네. 최소의 진동수. 가능하겠나? 응. 최소한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 에너지 HF0에 해당하는 F0 값이다. 됐지? 얘는 누구마다 다르다? 금속마다 다르다. 그렇지? 됐지? 여기 적힌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 한 개 진동수는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진동수로 금속마다 다르다. 됐나? 누구마다 다르다? 금속마다 다르다는 의미로 함수가 되겠지. 금속마다 다르다. 그럼 5번이 중요한 거 맞다. 5번이 중요한 거 맞다. 5번에 보니까 그림이 그림이 두 개야. 그럼 분명히 실험이 두 번이지. 그럼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찾아내야지. 읽어볼까? 진동수가 F인 빛을 여기 F인 빛을 똑같이 비춘 것 같아. 됐습니까? 진동수 F인 빛을 한 개 진동수가 각각 F1, F2. 여기 한 개 진동수가 F1이고 F2래. 누가 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됐나? 그때 둘째 줄 끝에 가는 광전자가 방출이 되고 얘는 방출됐지? 근데 나는 방출됐어 안 됐어? 방출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이게 더 컸겠네. 이랬나? 그럼 쌤 생각은 이렇다. 누가 제일 커야 돼? F2가 제일 크지. F2가 제일 크고 F고 그리고 F1이 가장 작은 것 같다. 됐습니까? 그럼 한번 보자. 쌤 이렇게겠나? 얘 빵 샀다 못 샀다? 빵 사는 거 성공했다. 얘 빵 샀다 못 샀다? 못 샀다. 얘 너무 비싸. 못 샀어. 라고 생각을 하면 F2가 F1보다 비싼가? 됐지? S. 두 번째, 광장계 에너지 HF1보다 크다? 그치? H가 플랑크 상수가 붙으면 에너지 될 거니까. 그 에너지는 얘들보다는 컸다? 됐지? yes. 세 번째 거 어때? 나에서 지금 F도 안 되는데 이게 더 작아지면 방출할까? 못하지. 됐습니까? 그 다음 237쪽 237쪽에 자 잠시 시간을 줄게. 잠시 시간을. 자, 쌤 일단 대충 그려놨는데 첫 번째 일단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얘가 이름이 뭐지? 검전기제. 혹시 우리가 봤을 때 이 검전기는 그래 여기 이 부분을 금속 박이라고 하지. 얘가 전기력에 의해서 만약에 두 개의 금속이 있었으면 무조건 얘는 같은 전하로 되거든. 같은 전하가 되거나 아니면 중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렇게 한다. 만약에 얘들이 이렇게 검전기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댄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검전기 째매하거든. 근데 거기에 내가 손가락 갖다 댄단 말이야. 그럼 어떤 의미냐? 중학교 때도 해서 알겠지만 내가 손을 갖다 댄다는 게 나는 상당히 커. 전자 한 개, 두 개 많다고 해서 표가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손을 갖다 댄다, 다른 말로 한자를 쓰면 접지. 요즘 이런 용어는 거의 안 써. 손가락을 갖다 댄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내가 너 중성으로 만들어 줄게. 중성으로. 왜? 얘기만 해봐. 전자 남아, 전자 모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 경우에 따라서 나 전체가 플러스야 이러면 아예 전자 줄게 해서 중성으로 만들어 주고, 나 마이너스야 전자 되게 많거든 이러면 아예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손가락 갖다 댔단 말은 무조건 중성으로 만들어 줄게. 그런데 검정기 전체를 중성으로 만드니까 무조건 이 양쪽은 같은 전화 띄거든. 근데 손 갖다 대면 너희들 거기 선지에 가. 첫째 줄 손가락을 접촉 밑줄. 당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전기를 띄지 않게 중성으로 요 말을 다른 말로 당전이라고 하는 거야. 전화 띄지 않게 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밑에가 전화 뜰까 안 뜰까? 안 띄겠지. 그러면 이 금속 박이 오므라드는 게 당연. 이랬습니까? 예스. 그런데 나와봐봐. 금속 판에 단색 광을 비춰. 그럼 이 위에인데요. 맞아. 이 금속 판에다가 빛을 딱 비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빛을 비췄는데 광전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변화가 하나도 없지. 그치? 그러면 얘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중성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이랬나? 근데 다에서 뭘 했더니 얘가 벌어졌지. 그럼 얘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럼 중성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짝꿍 없는 애는 없거든요. 그런데 빛이 딱 들어와서 여기 있는 전자를 빼내버린 거지. 빼내버린 얘는 무슨 전화? 플러스 전화를 띄겠지. 맞지? 플러스 전화를 띄는데 내 혼자 어떻게 플러스 전화 띄냐? 우리 나눠 가지자. 가족인데.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튕겨나가고 또 튕겨나갈 때 야, 니도 전자 좀 내놓고 나도 전자 좀 내놓고 이런 식으로 전화를 띄게 되는 거라. 그래서 얘가 벌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한 거지. 그럼 이때는 무슨 효과?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라. 이랬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했냐고? 얘 금속의 한 개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를 다해서 비춰준 거지. 나는 그렇진 않겠다. 나는 진동수가 상당히 작아서 그래서 광전 효과 못 일어났다. 이렇게. 말 되겠나? 금속을 바꿨거나 아니면 빛을 바꿨거나 어쨌든 빵값이 더 싸졌거나 내가 돈 더 모아서 왔거나 둘 중에 하나란 거지. 이랬지? 그러면 다에 도대체 무슨 방법이 들어가면 벌어질까? 이렇게. 빵값 할인 또는 내가 돈 더 모아온 거. 그래서 기억에 진동수가 더 큰 단색광을 비춘다. 맞겠지? 용돈 더 모아온 거지. 두 번째, 오래 비춘 건 의미 없지. 올해는 X. 세 번째, 한 개 진동수보다 더 작은 금속판을 여기에 다른 금속판 떼기로 바꾼 거야. 빵값 할인하는 걸로 내가 목표를 줘준 바꾼 거지. 싼 빵으로. 이랬나? 그럼 정답은 누구와 누구? 기억도 되고 디귿도 되겠다.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된 상황이다. 정답 체크 정확히 해주고.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광전관을 이용한 광전 효과다. 됐습니까? 그때 이게 뜻이 뭐냐면 지금 쌤 저번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 금속은 이름이 음극이야. 음극.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오목거울처럼 해서 튕겨 들어갈 수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름을 양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광전 효과가 빛이 들어와서 튕겨나가면 우리 전자가 갈 거대. 전류가 흐를 건데 어떻게 이야기했냐? 진동수가 각기 하나, 둘. 얘들도 진동수 똑같네. 맞지? 그럼 어쨌든 얘들 전류 흘렀지? 그럼 얘들은 한 개 진동수보다 크겠네. 한 개 진동수보다 큰 거. 한 개 진동수보다 큰 거. 비쳤을 거다. 됐습니까? 그런데 제일 위에 건 전류가 흘렀어, 안 흘렀어? 안 흘렀지. 그럼 이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거. 그래서 문턱 진동수보다 얘가 더 작았을 거다.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얘가 더 비싼 빵이다. 빵 못 샀다는 거지. 말 되겠나?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있어도 얘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광전 효과는 일어나기 위해서 조건이 딱 하나지. 뭐보다?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끝! 이렇게 된 거지. 얘는 전류가 안 흘렀다. 무슨 얘기다? 아이고야, 한계 진동수보다 니 약하네. 약하네, 이거지. 오래 해봤자 헛방. 필요 없음. 이렇게. 됐습니까? S. 그러면 S2, 3가 있었지. S2, 3. 그럼 전류의 세기가 이게 빛의 세기가 되겠지. 진동수는 똑같지만 빛 세기가 다르니까 전류 세기가 다를 거다. 전류가 세다는 얘기는 빛이 셌으니까 그런 거고. 맞지? S. 그럼 지금 얘는 어때요? 얘는 세기가 문제가 아니야. 진동수지. 근데 이건 어떻게 해? 적혀 있던데. 셋째 줄. F2보다 F3가 세다. 그렇지. 그럼 얘도 당연히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겠지. 광전효과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무조건 일어나겠지. 그럼 이때 전류는 누구보다는 크다? 0보다는 크게 되겠지. 재료의 거, 빛 세기가 문제가 아니었다. 진동수 때문이었지. 확인됐습니까? 그럼 기억은 어때? 맞아. 두 번째 S2, 3는 빛 세기, 전류 세기. 전류가 세다, 빛이 셌다. S. 땡이지, 그지? 응. 세 번째, 동그라미 기억은 0일까? 아니, 진동수가 중요했었지. 빛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1번. 됐습니까? 그 다음. 자, 동일한 금속판에, 요거 읽었어야 되네. 어떤 금속판이라고? 동일한 금속판이라고. 그러면 얘들아,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빵 사러 가는데 빵 사러 갈 거야. 빵은 여러 개 있는데 얘는 1,000원 같고 얘는 10,000원 같고 같단 말이야. 이 사람 빵을 살 수 있겠지. 이 사람 빵을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어떤 상황이냐? 처음에 너희들 F1 했지? 광전자 방출되었어, 안 됐어? 넷째 줄. 방출됐지? 내가 광전자 방출되었다. 누가 더 세? 얘가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야. 근데 이거는 광전자 방출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어떻게? F0보다 작아. 체크 다 했나? 체크하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풀면 확신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자, 이게 중요하대. 이거. 아까 쌤 얘기할 때 마트에 가서 체험으로 뭐 사기로 했다. 내 돈 남한테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들, 얘는 빵 살 수 있어, 없어? 있지. 얘 빵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기억. F1, F2. 누가 더 셀까? F1이 셌던 거 맞지? 오지. 땡이네. 땡이네. 두 번째, 방출되는 광전자 개수는 가랑 다랑 똑같을 것 같다. 잘했음. 빙고. 왜냐하면 단 보이나? 단. 광원의 세기는 똑같은 거야. 단, 가나다 모든 광원의 세기 밑줄. 이게 방출되는 광 양자의 수가 같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여기서 100명, 이거 100명, 1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얘가 광원이고 광원이잖아. 이걸 해석 잘해야 돼. 됐지? 그럼 이것도 100명이 사지. 얘도 100명이 사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니은의 OX O다. 됐나? 디귿. 나에서 빛 세기를 세게 해도 빛 세기가 중요하나? 전혀 안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진동수가 중요하지.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4번. 다 맞았다, 그지? 자, 4번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 한 번도 못했거든? 한 번도 못했어. 4번이 혹시 너희들 디지털 카메라? 어떻게 작동하게? 디지털 카메라. 빛이 들어가면 변화가 생겨. 빛이 들어가면 변화가 생길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카메라인데
일반 필름 카메라가 아닌 거라. 디지털 카메라야. 그나 그 디지털 카메라에는 혹시나 거기 뭐가 있대? 너희들한테 신기하게 생긴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뭐가 보여? 전극, 절연층, 뭐 전압, 전하, 결합, 소자 이렇게 돼 있나? 맞지? 자, 쌤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가 사실은 이게 다이오드거든. 다이오드거든. 왜 너희들 고1 때 광전 효과, 태양 광발전, 빛 들어가서 이렇게 됐던 거. 자, 여기 사실은 뭐가 있냐면 절연층이 있다. 절연층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절연층.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없다. 막아버린 거지. 전류 흐르는 걸 막아버린 거지. 그러면 절연층. 아, 이거 전자이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라. 그러면 절연층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지 않나? 맞지? 절연층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잖아. 저기 전극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설명을 할게. 만약에 여기서 빛이 비쳐 들어가. 빛이 비쳐 들어가. 빛이 비쳐 들어가면 여기에 P형, N형. P형, N형. P형, N형 있는데 이때 전자가 방출되는 거야. 전자하고 양공이 분리가 돼. 그래서 여기에 양공이 생기고 여기에 전자가 생기고.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거기 딱 봤을 때 여기 혹시 A, B, C 있는데 위에 전자 바글바글 모인 거 보이나? 그림에. 맞지? 첫 번째 그림에도 봐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빛이 비춰졌거든. 빛이 여기 경계까지 딱 가. 그러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광전 효과가. 금속에서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진 않아. 반도체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P형, N형. 접한 면에서 전자가 여기서 쫙 모인 거지. 그럼 전자가 짜글짜글 모이니까 여기 전자가 짜글짜글 모였단 말이야. 짜글짜글 모였어. 그럼 이쪽에서 또다시 여기도 빛 비춰지면 전자가 모였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디지털 카메라 하면 화소라는 게 있지. 화소마다 빛 받아서 빛 받는 정도가 다를 거고. 왜? 그 RGB 빛 받는 정도가 다르니까 색깔이 다른 거잖아. 지금 하나만 일단 이야기할게. 하나만. 한 화소만. 이렇게 만약에 됐다. 그냥 절연체지. 절연체가 이 전자 위로 뚫고 올라갈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각각의 화소별로 빛이 들어가서 전자가 몇 개? 이게 생겼다는 얘기가 여기 빛이 많이 쪼여졌다 얘기인 거야. 그럼 이건 RGB 화소는 지금 뺀 거거든. 일단 원리만 이야기할게. 얘들한테 CCD라고 있지. CCD, 전하, 결하, 소자라고 이야기할 건데, 자네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개의 화소가 있을 거고 화소별로 이렇게 전자가 모여. 그러면 방법이 이쪽에 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 각각 화소들마다 전자가 다 있을 거거든. 그 전자들을 쫙 가서 첫 번째 칸에는 몇 개, 두 번째 칸에는 몇 개, 세 번째 칸에는 몇 개, 이게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를 할게. 하나의 여기 전자들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플러스 V 하면 전자 요거 모였겠지? 그치? 그랬다가 여기다 갑자기 플러스 V가 걸려. 그럼 전자들이 나 저쪽으로 좀 갈래. 이렇게 움직여 갖는 거라. 됐나? 그랬을 때 갑자기 그러면 자, 야, 네가 플러스 하고 있어. 내가 0 될게 이렇게. 그럼 전자들이 이쪽 밑으로 여기 있던 게 바글바글 다 움직여 간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이런 식으로 옆으로 그럼 또다시 V다가 여기가 약간 V 이쪽도 V 되게 하고 또 0 되고 이쪽에 V만 남도록 전화 플러스만 되도록 그럼 전자가 쫙쫙쫙 모이겠지. 그래서 화소별로 빛이 얼마나 들어온 게 전자의 개수로 남아서 그게 수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디지털 카메라 화면에 각 화소별로 전자가 몇 개, 빛이 얼마나 세게 들어왔다. 이게 집결이 된다고. 이러나 이게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인 거야.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에 뭐가
광전 효과다. 광전 효과. 빛이 들어와서 전류가 흘렀어. 전류가 흘렀어. 그때 사용되는 걸 우리가 전하, 결합, 소자. 전하, 플러스 전하를 위에 걸어주면 여기 전자들이 움직여가면서 집결이 될 거다. 나 일단 선지기억에 화소에서 생성된 전자는 끊고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는 전극 B 아래쪽에 쌓인다. 0이 있는 데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 데가 있지. 전자였으니까 얘가 플러스 아래쪽에 쌓인다. 말 됐나? 왜 쌓이느냐? 얘가 절연층이니까 전자가 움직여서 위로 갈 수는 없어. 플러스지만 그 밑에 바글바글 가고 싶다 이렇게만 있다는 거지. 니은에 전극을 전압을 순차적으로 변화 밑줄 잡. 그러면 옆에 점점점 오른쪽으로 플러스 되도록 해버리면 전자가 따라서 움직여 갈 것 같다. 말 이해됐나? yes. 디귿 전화량 측정 장치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는 끊고 각 화소에 입사된 빛을 세기 동그라미. 화소 기억나나? 그림을 구성하는 각각 하나하나의 작은 점들 화소가 모여서 화면이 되는 거지. 그때 빛이 세기다 되겠나? 빛이 세게 비춰지면 전자가 많이 모일 거고 빛이 적게 비춰지면 전자가 적게 광전 효과 1대1 대응처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빛이 세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렇게 되거든. 화소 RGB가 있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컬러 필름도 따로 있어. 각각 빛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통과하는 빛이 세기가 세면 그만큼 전자 개수가 많겠지. 광전 효과니까 입자수. 빛이 세기에 비례해서 입자수가 생기고 이 입자수가 나중에 집결되어서 어느 빛이 세게 어느 빛이 약하게 이렇게. 말 됐나? 완전 신세계지 그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 가능하겠나?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될 거다. 5번이. 자, 이제 243쪽. 243쪽. 네. 243쪽. 이를 보자면, 자, 일단 우리한테 이제 물질파 얘기가 나오겠지. 물질파. 그럼 물질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 생각해야 돼? 공식 생각해야 돼. 물질인데, 입자다. 입자인 줄만 알았는데 누구의 성질도 있다? 파동의 성질도 있다. 그게 뭐라고? 물질파. 물질파. 선생님 공식 뭐 생각하라 그랬지? 상수. 플랑크 상수 H는 뭐 주노? 천이야 뭐 주노? 람다 P. 람다 P는 람다 MV는 그렇지. 람다 MV는 람다 루트 E EM EK는 람다 루트 EM EV. 됐나?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해줬지. 물리할 때 관련된 공식이 있으면 관련된 공식을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해서 내가 머릿속에 식을 일단 바로 적어놓고 문제 풀으라 그랬다. 그지? 자, 일단 1번에 한번 볼게. 자, 어느 공식을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1번 한번 찾아보자. 1번에 보니까 두 입자 동그라미 누가 제시가 됐어? 질량과 속력이 제시가 되었지. 그치? 근데 얘를 뭐 물었어? 밑에서. 파장 물었나? 쌤 보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질량 1, 속력, 질량, 속력 MV쌤 다 뺀 거지. 그럼 너 무슨 공식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람다 MV. 얘가 상수지. 그치. 상수란 말은 그 값은 A의 것도 이렇게 하면 같을 거다. 그럼 이 자리에 람다 낀가 주면 되겠네. 그럼 최소 공배수로 가야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얼마? 6이겠네. 밑에 거. 그치? 그럼 밑에 거 파장 1, 위에 거 파장 3.
끝. 끝나? 선생님이 이런 공식을 일부러 굳이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겠지. 끝나? 자, 두 번째. 전자의 운동량과 파장. 에이? 전자의 운동량과 파장. 지금 보이는데 어떡하죠? 그래, 이거 곱이 상수값이 돼. 그치, 반비례. 그럼 그래프에 몇 번? 4번. 그 다음 3번. 야구공 동그라미, 전자 동그라미,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것. 파동성 세모. 파동이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 잠깐만, 둘 다 입자거든. 근데 파동성이라는 얘기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공식 중에 뭐 먼저 좋겠노? 이거지. 오케이. H는 람다 MV. 야구공이 있고 전자가 있어. 야구공은 전자에 비례하면 질량 진짜 커. 진짜 커. 전자는 질량이 너무너무 작은 거라. 그치? 근데 혹시 그거 알아? 플랑크 상수 값이 커, 작아? 매우 작아. 매우 작아. 얘가 매우 작다. 선생님이 한마 적어봐봐. 6.6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제곱이야. 마이너스 34제곱. 그럼 이제 잠깐만, 우리 요거 단위 한 번만 보자. 파장의 단위는 뭐지? 파장? 길이니까. 미터. 단위를 보니까. 파장이거든? 그러니까 길이니까 단위는 미터. 운동량. 이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상관이 없지? 그럼 단위가. 얘가 킬로그램이고. 이게 미터 퍼 세크가. 그치? 그럼 어쨌든 플랑크 상수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미터 제곱 세크 뭐 이런 식의 단위가 여기 있겠지? 됐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10의 마이너스 34제곱 붙는다고. 값이 크겠다, 작겠다. 매우 작다. 됐지? 그나마 전자는 10의 마이너스 뭐 20 몇 제곱, 킬로그램 이런 식이거든. 그나마 얘는 파장이 조금 길 수 있지 않겠나? 맞지? 이 값이 너무너무 작으니까 야구공 전자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야구공 파장이 너무너무 짧아. 관찰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될 것 같다. 누가 관찰하기 어렵다? 야구공이다. 야구공이다. 이유는 상수가 매우 작은 값이다. 플랑크 상수는 매우 작은 값이다. 플랑크 상수는 매우 작은 값이다. 그에 비해서 야구공의 질량은 상당히 크지. 그래서 파장이 매우 짧아서 관측하기가 어렵다. 반대는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 그치? 그에 비하면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 질량이 상당히 작으니까 그나마 파장 관찰하기 좀 쉬울 거라고. 잘 됐나? 자, 4번 문제. 요 얘기는 선생님이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 번만 풀어보고 얘기할게. 자, 그럼 4번 해볼게. 자, 이게 앞에 거하고 연계 문제거든? 연계 문제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 입자 A, B가 각각 속력, 여기서 보니까 M이고 3M이었어. 얘들이 속력이 얼마였대? 오른쪽으로, 그걸 쌤 플러스 2V0. 오른쪽으로 V0. 쾅 충돌을 했다는 거지. 충돌한 후에 이게 얼마? 플러스 V0가 됐고 얘는 플러스 V가 됐다 이렇게 있는 거지. 선생님 그림 두 번 그리기 싫어서 이렇게 적어놨던 거야. 그럼 분명히 너희들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선생님 충돌인데요. 맞아. 충돌하면 이때 기억나? FAB A가 B한테 힘주면 F, B도 A한테 반대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줍니다. 그치? 그러면 분명히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충돌했을 때 작반이다. 작용, 반작용. 그리고 이런 얘기 있었나? F는 MA제. F는 M. A는
가속도지, 그지? 가속도는 뭐 분의 뭐?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 그치. 속도 변화. 시간당 속도 변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갖다를 칙을 한번 이항해볼까? 요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분수꼴이 싫은 거야. 분수꼴이 싫어서 F 델타 T는 M 델타 V. 힘과 힘 받은 시간을 곱하면 질량과 속도 변화의 곱으로 나타날 거다. 그때 힘이 벡터량이고 속도 변화가 벡터량이다. 이해됐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힘 받은 거 속도 변화를 일으킬 거다. 맞지, 그지? 그럼 요거 딱 쓸 건데, 쌤, 저는 얘는 그치, 우변은 알 것 같지? 우변. 근데 분명히 얘들이, 그럼 F 델타 T가, 야, 내가 힘 받는 동안 니도 동시에 힘을 받는 거잖아? 힘이 1대1, 시간도 1대1이지. 그럼 이 운동량의 변화량도 몇 대 몇? 1대1이겠지. 즉, 뭐가요? 힘이 A, B, 힘이 1대1, 작용, 반작용이니까. 네가 달 때 나도 달야지. 그럼 시간도 1대1. 그럼 M 델타 V 값도 A와 B가 1대1인 거야. 이게 운동량, 충격량, 식의 유도 과정인 거지. 나 그거 딴 거 어려운 거 없어. 우리한테 힘과 가속도 법칙 F4A, 작용, 반작용, 운동체 3법칙, 운동체 2법칙. 그거 연결하면 운동체 1, 2, 3 중에서 2, 3법칙 연결하면 운동량, 충격량인 거야. 그 분명히 힘이 반대쪽이니까 그럼 너는 느려지고 니는 빨라지고 둘이가 따닥 닿였을 때 분명히 봐. 얘가 2V로 빠르고 얘가 느렸으니까 충돌했잖아. 서로 반대쪽으로 힘주면 야, 네 움직이는 반대쪽이니까 이거 느려져야 될 거고 얘는 빨라지는 형태로 될 거다.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러면 왼쪽 거는 느려졌으니까 쟤는 마이너스 MV 형태면 오른쪽 거는 플러스 MV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의 합은 전해랑 후랑 똑같을 거란 거지.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을 다 이렇게 했다면 전에 거는 후에 거는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에 거 몇 MV0? 2MV0 2MV0 플러스 얘가 3MV0 반응 후에 A가 V0죠. 그치? 그럼 어떻게 MV0 플러스 이쪽에 거 얘는 3M인데요. 이렇게 된 거지. 운동량의 합이 좌변 얼마? 5MV0죠. 됐나? 그럼 얘가 MV0니까 요만큼이 4MV0가 맞지? 4MV0. 그러면 4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3분의 4 V0 해야지 맞겠네. 근데 여기서 물었는 게 그게 아니지. 충돌 후에 A, B 물질파 파장 물었지. 파장을 물었어. 얘들. 속력을 알아야 파장을 구할 거니까 이 속력 구한 게 있으면 이건 거지. 맞나? S. 자, 뭐라고? 파장 물었으니까 뭐 써야 돼? 공식은 H는 람다 MV다. 맞나? 그럼 MV 값이 얼마? 1대 4다. MV 값이 1대 4다. 누구께? A께, B께. 됐습니까? 그러면 파장 몇 대 몇? 4대 1일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앞에 내용을 몰랐다는 거겠지. 앞에 게 원활하게 됐으면 뒤에 거 정답은 당연하게 4대 1 나왔을 거다. 됐나? 자, 그 다음에 5번에 물질의 이중성. 빛도 그런지 알았는데 물질도 이중성이 있더라. 뭐도 있더라?
파동성도 있고 동시에 입자성도 있다. 기억이 OX. 오. 두 번째. 자, 운동량 크기가 클수록 파동성이 잘 나타날까? 운동량 크기가 크면, 얘는 잠깐만. 운동량이 크면 파장이 짧아지겠지? 파장이 짧아지면 잘 보이겠나? 야구공. 힘들다, 이가. 그치. 땡이 되겠지. 세 번째.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뭐냐면, 니켈 금속에다가 전자를 쏘아 보냈다. 그래서 특정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검출이 되었다. 아, 그러면 간섭처럼 특별하게 많이 모이는 데가 있구나. 입자도 간섭, 파동의 성질이 있더라. 오,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요거는 단순 남기고 기억을 해줘야 된다. 6번에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다. 니켈, 동그라미, 니켈 결정에다가 54V짜리를 딱 가속시킨 전자를 보냈다는 거지. 그랬더니 특히 50도 각도에서 많은 전자가 발견되었다. 이랬습니까? 그럼 요게 거기서 많이 발견됐단 말은 뭐였단 거지? 보강 간섭이겠지. 됐습니까? 됐어? 그럼 드브로이의 물질파다. 되겠지? 됐어. 넘어갑니다. 정답? 4번. 4번 아이가? 됐어, 4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7조. 247조. 자, 왼쪽에 거 딱 봤을 때 이름이, 전자선 동그라미. 전자는, 입자인데. 맞지? 근데 선 이렇게 된 것은, 전자리 파동처럼 보겠다. 두 번째, 나는 X선 동그라미. 얘는 전자기파. 그러면 입자도 파동도 동일하게 회절 무늬를 나타내더라. 파동성, 입자성, 그 얘기하는 거다, 그지? 그럼 기억에 가. 회절 무늬. 전자를 했는데 회절문이 있다. 오. 두 번째,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회절은 파동이니까. 오. 세 번째, 전자선의 속력이 빠를수록, 요거 생각을 해줘야 겠다. 속력이 빠를수록 몇 줄?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만약에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된다.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돼.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잘 생각을 해봐래. 우리가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을 생각하는 거야. 리모컨에 뭐 써? 리모컨? 적외선. 리모컨은 적외선을 써. 선생님, 빨간색 레이저는 가시광선이야. 근데 선생님이 레이저는 딱 보냈을 때 직진을 해. 이게 여기 부딪히고 나는데 그 다음에 훅 가나 못 가나? 못 가. 근데 리모컨은 여기서 이렇게 딱 해도 제가 작동을 하는 거라. 이러겠나? 그러면 장애물 뒤쪽으로도 막 넘어가는 게 회절이거든. 그럼 누가 회절이 잘 돼? 파장이 긴 거. 회절이 잘 되는 거라. 이해됐나? 오케이. 그럼 디귿에 봤을 때 속력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한 번만 적어봐. H는 람다 mv. 그러면 속력이 빠르면 어차피 전자잖아. 질량은 똑같아. 파장은 길까 짧을까?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아. 그럼 파동성 회절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잘 안 돼. 이해됐습니까? 회절이 잘 돼야지 무늬가 잘 나타나는 거야. 자, 2번 문제. 중요합니다. 1번은 그럼 정답이 몇 번? 3번. 2번에 질량이 MA, MB. 인 입자 AB. 물질파 파장을 속력에 따라서 얘기를 했다. 자, 그럼 잠깐만. 우리가 봤을 때 가로축이 뭐라고? 속력. 1대 3. 곡선이 있는데 빨강색 곡선이 이렇게 여기 봤었을 때 요게 람다 제로. 그치? 그 다음에 파란색 3V제로 됐을 때 이것도 역시 이렇게 곡선 이렇게 되면 얘가 B, 빨강색 요게 A,
됐나? 그 상황이다. 지금 이거 A, B 질량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대 M, A, M, B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우리 알 수 있는 게 파장. 그러니까 과학은 항상 점선 내봐야 니 맞춘다 돼. 공식 혹시 뭐 생각나? H는 람다 MV. 제시된 문자를 쫙 조합하면. 근데 어차피 이거 상수지. 이거 람다 제로로 어차피 두 개 똑같지? 속력이 몇 대면 A가 1이가 위에 거 A, 밑에 거 B. 위에 거 속력이 3. 그럼 질량은 3대 1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선지 니은 어때? 같다. 그럼 기억해. 운동량 크기가 같을 때 밑줄 쫙. 아이고야 이분들이 장난치네. 람다 피제 운동량 같은 파장이 같죠? 그게 기억이잖아. 땡이제. 그치? 디귿. A의 속력이 3V0가 되면 파장은. 그럼 잠깐만. 우리가 지금 A 것만 한번 이야기할게. A 입자를 들고 오면 A 입자 들고 오면 람다 MV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까 A에게 V0면 람다 제로 돼. 그러면 MA고 V0면 람다 제로 돼. 디귿에서 속력이 얼마? 3. 여기가 얼마? 3V0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차피 똑같은 A니까 질량은 똑같을 거잖아. 어차피 상수값이 돼. 그럼 여기 파장이 얼마? 3분의 1 람다 제로 돼야 되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식 이거밖에 써먹을 게 없기 때문에 쌤이 공식을 엄청 강조를 한 거라. 이거 갖다가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짧아지면 길어지고 하면 시간만 걸려.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2번. 오케이. 자, 3번 문제. 3번 문제. 음극판에 정지해 있던 전자가 음극판과 양극판 사이에 걸린 전압에 의해서 혹시 전자 동그라미, 전압 V 동그라미. 그래서 전자가 방출이 된대. 쌤 잠깐만요. 야, 아까 혹시 너희들 이렇게 본 적 있어 없어? 이거 언제 봤지? 단일 슬릿, 이중 슬릿, 영의 간섭 실험. 맞지? 그래서 여기 누구를 보냈지? 빛을 보냈을 때 저 뒤에서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지. 근데 이번에 뭐 했대? 여기다가 전자총으로 쏘아 보낸다는 거지. 근데 얼마의 전압을 걸어줬는데? V.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입자가 에너지가 전자 볼트 이 V만큼 되는 걸 쏘아 보낸 거지. 이제 그러면 우린 지금 얘가 입자 아니야? 입자인데 하나의 구멍 뚫고 두 개 뚫고 이거 간섭인데요? 그치? 전자도 입자지만 파동성이 있다. 파동성 이야기하는 거지. 됐나? 그럼 선지. 자, 우리가 볼 때 이중슬릿 통과한 뒤에 간섭 문이 있다 했지? 혹시 싶어서 델타 X를 한 번만 적을까? 델타 X는 2분의 L 람다. 요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물질파지. 그럼 공식이 뭐? H는 람다, MV는 그치 람다, 루트, EM. 이번엔 EV도 괜찮겠지? 그렇지. 전자 쏠 때는 EV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왜 이렇게 적었는지 밑에 한번 볼까? 뻔할 뻔자 이거는 요거 묻는데 되게 V가 증가할 때 누가 증가라고? 이 값이 커진대. 이 값이 커지면 이게 상수잖아. 그치? 상수지. 그럼 파장은? 짧아지는 걸까? 그치? 파장이 짧아지겠네. 잠깐만. 파장이 짧아졌어?
그럼 무늬 사이 간격이 짧아지겠지. 감소하겠네. 해놓고 한번 보자. 묻는 게 있는지. 없으면 어떡하지? 아, 있어? 아, 있다. 디귿. 디귿.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짧아졌지. 파장 어땠을까? 짧아졌네. 기억에 운동량. 네? 우리한테 봤을 때 순간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 얘나. 그치? 그럼 만약에, 잠깐만, 여기서 이게 V가 증가할 때지. V가 증가하면, 얘는 사실 이 에너지 와가지고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커지지. 좀 이쪽도. 얘가 커졌고 파장 짧아진 거지. 맞지? 그치. 그럼 기억은 OX. X. 자, 쌤 뭐 했어? 문제 읽기 전에, 아, 이렇게 이중슬릿 있다. 그럼 간섭인데? 간섭이 무조건 델타 X 묻는 거거든. 나 물론 우리가 얘가 알아. 생각해보면. 빨간색이 더 잘 됐어. 파장 긴 게 더 잘 돼. 간격이 넓었어. 스크린까지 멀면 쫙 되면 화면 크게 되겠지. 근데 그거 언제 생각하니? 못해. 그래서 쌤이 이 공식 입으로 외워라 라고 이야기했대. 입으로 외워라. 그러니까 쌤이 분명히 강조하고 이렇게 써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나 그러면 정답은 5번. yes. 자, 그러면 마지막. 쌤 이거 우리 못 봤던 건데요? 시간 안 돼서 얘기 못 했던 거야. 자, 시간 안 돼서 얘기 못 했던 건데 혹시나 너희들 전자현미경이나 들어봤어?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이 뭐게? 맞아. 쌤이 다른 반에 수업하다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이럴 때 현미경을 되게 많이 봤어. 진짜 막 갖고 놀듯이 학교 수업 시간에 되게 자유롭게 많이 봤거든. 현미경을. 근데 내 기억에 있잖아. 현미경을 거기서 보건 아니면 뭐 영재교육원 이런데 뭐 가서 보건 간에 현미경을 봤던 게 그밖에 없어. 양파세포, 핵인내, 입안의 상피세포, 핵인내 이것밖에 못 봤어. 맨날 해도. 나 근데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이걸 억수로 능숙하게 잘하는 거지. 재료 딱 주면 드르륵 해서 처음에는 할 때 알지? 양파 할 때 양파 안에 구겨지면 안 되는 줄 알고 1cm 아 이거 작잖아 하고 막 다시 오리고 막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나중에 베테랑이 되니까 아 이건 필요 없고 중간에 잘 나오면 돼. 깊으면 안 들어가면 돼. 이렇게 되게 능숙하게 잘했단 말이야. 근데 내 머릿속으로 현미경 봤는 거 이거밖에 못 봤어. 근데 충격적인 게 야 이거 엽록체도 있고 엽록체가 요렇게 동전 쌓는 것처럼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핫도그에 케찹 뿌린 것 같은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핵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액포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게 있다는 거야. 아이씨 뭐지? 쌤이 엉터리 현미경을 보여줬나? 아니 이걸 보여준 건 누구 현미경이냐? 전자현미경인 거야. 엄청나게 해상도가 좋아진 거지. 엄청나게 해상도가 안에까지 쫙 좋아진 거야. 근데 현미경, 전자현미경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래 광학현미경. 와, 그럴 수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들어온 빛을 볼 거거든. 이 빛 어떻게 여기에 재물대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보고자 했던 걸 여기다 두는 거지. 또 광원이거나 아니면 반사시켜서 빛이 들어가면서 우리 눈에 상이 보였던 거야. 근데 이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이었고 여기나 이쪽에 렌즈가 있어서 확대시키거나 빛을 모아주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 우리가 이렇게 유리로 된 렌즈가 빛을 굴절시켜서 그 상이 눈에 들어오면 받는 거야. 이랬나?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학 현미경이라고 그래. 뭐를 이용해서 봤으니까 빛을 이용을 해서 봤다. 빛을 이용해서 봤으니까 빛광자 써서 광학 현미경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세부사항을 못 본다는 거지. 왜 너희도 혹시 그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찍었다 본 적 있나? MRI 찍히면 쫙 하면서 단면을 찍거든. 그러면 전문가들은 쫙 지나가면 잠깐만 이 부분에 뭐가 이상하네. 이 부분에 뭐가 이상하네. 이 부분 괜찮고 정상적이고 이렇게 찾아내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전자현미경은 너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 양파 세포가 있지? 저 세포를 갖고 와서 이 양파 세포 안에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투과현미경, 하나는 주사현미경. 느낌이 어떻게 뚫고 지나갈 것 같아? 누가? 투가 뚫고 지나갈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뚫고 지나가는 건 얘들 안에 생긴 모습을 보는 거야. 근데 주사현미경이란 건 어떻게 하냐면 요즘 광전 효과 있었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포가 있거든. 세포를 갖다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어떻게 하냐. 이 세포 들고 금속 액체에다가 담궜다 빼는 거야. 그럼 껍데기 금속으로 쫙 코팅되겠지. 그 상태에서 전자를 쏘아 보내가지고 반사되는 걸로 어떻게 생겼을 거다. 전문가가 판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 구름이 어떻게 있다라고 보고 기상 전문가들은 이때 비 올 거고 그 다음에 추워질 거고 비가 안 올 거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전문가들이 판독을 해내는 거라.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 두 개는 좀 다르게 생겼어. 좀 다르게 생겼는데 투과는 뚫고 지나갈 거고 주사는 끝에 와서 반사되어서 그걸 이 상을 어디에? 컴퓨터에 보내는 거야. 컴퓨터에 보내면 컴퓨터가 그걸 모니터 상에 띄워줘. 그럼 내가 볼 수 있을 거란 거지. 근데 자, 왜 전자현미경이냐? 실제로 전자를 갖다가 던져. 전자를 던져. 전자 던지면 아까 전자 지나갔지? 간선문이 나타났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거지. 이랬나? 그렇게 나타날 건데 자, 내가 렌즈 얘들 볼 때도 항상 초점을 조절을 해. 그래서 유리, 거리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초점을 맞추거든. 근데 얘들은 전자가 지나가지. 전자가 정확한 위치에 가야 되겠어. 전자 조절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 렌즈. 전류 흐르면 자기장 형성되지. N극, S극처럼 이렇게 자기장도 전자를 끌어당기고 민단 말이야. 자기 렌즈라는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전자가 가게끔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들 이런 얘기했나? 파장이 길다. 이렇게 되면 회절은 잘 돼. 장애물 뒤로는 잘 가. 하지만 회절이 잘 되면 분명히 선명한 상은 얻어질 순 없는 거야. 선명하진 않아. 그러면 이게 파장 길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할 거거든. 우리가 전자를 보낼 거잖아. 물질이지. 파동 형태가 나타나야 되거든. H는 람다 MV. 어차피 전자의 질량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파장이 짧아야지 선명한 상이 보이는 거거든. 그럼 속력을 어떻게 해야 돼? 전자의 속력이 빨라야 돼. 전자의 속력이 빨라야 돼. 그럼 여기 전자 세게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전자 세게 오더라도 여기 시료라고 하거든, 재료. 이 시료 통과하면서 방해를 받으면 가다 느려지겠지. 그러면 어차피 잘 안 보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왜 집에서 불고기 먹어봤지? 불고기 먹을 때 고기 되게 얇게 슬라이스 돼 있지? 그치? 그런 식으로 세포 자체를 안에 얼리듯이 고체로 충전을 해. 그리고 그걸 싹싹싹싹 불고기 하듯이 얇게 잘라. 이러나? 그러면 얘가 치료가 상당히 얇게 돼. 실험 재료. 치료가 상당히 얇으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오던 전자가 여기 가면 좀 느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빨라. 이렇게 되면 투과했을 때 자기 렌즈가 초점 다 조절하고 나타난 상이 그리고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언제는 파장이 길어져야 되고 그치? 간섭, 회절 이런 거 보려면 파장이 길어져야 돼. 근데 선명한 상은 파장이 짧아져야 돼. 얘가 이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기억하기 힘들잖아. 이걸 기억해야 돼. 치료를 무조건 얇게 슬라이스해서 스며야 돼. 얇게. 그래야지 전자의 속도가 빠르고 파장이 짧아서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다. 얘를 얇게 요거만 기억을 하는 거지. 느려지면 안 된다.
빠르면 파장 짧은 건 이제 될 거란 말이야. 이랬나? 자, 전자현미경. 일단 두 가지가 있다. 투과현미경, 주사현미경. 투과건, 주사건 간에 우리는 전자를 때려서 나타난 상을 얻을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주사는 튕겨 나올 거니까. 투과는 통과할 거니까. 우리가 포커스 준 건 투과현미경이었다. 됐지? 그러면 전자가 뚫고 지나가야 된다. 자기 렌즈가 조정을 할 거다. 자, 잠깐만 보자. 일단 투과현미경이네, 이거는. 전자가 뚫고 지나갔을 거란 거지. 얇게 시료를 준비해야 될 거다. 그러면 투과현미경 TEM 요거 다행히 얘가 투과는 T 일렉트로 텔레스코프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텔레가 아니고 텔레는 우주망원경 얘는 마이크로스코프 얘는 주사는 다행이다. 한국말하고 똑같아. 주 이렇게 TEM, SEM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나 영어 다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겠다. 됐지? 그럼 일단 투과현미경이다. 시료를 통과한 전자선이 형광 스크린에 투사가 되고 그래서 이걸 확대된 영상을 갖다가 얻을 거다. 동그라미 기억해. 전자선이 시료를 통과한 동안 느려지게 되지. 많이 느려지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맞지? 빨라야 돼 최대한. 선지 기억 볼까? 자기 렌즈 동그라미 전자의 진행 경로를 휘게 밑줄. 그치.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전자가 가게 한다. 말 되겠나? 자기 렌즈란 단어를 기억한데 우리는 원래 쓰는 건 유리 렌즈다. 전자현미경은 자기 렌즈다. 니은에 시료를 투과할 때 끊고 전자의 속력이 느려지면 끊고 파장이 길어지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말 되겠나? 예스. 세 번째, 동그라미 기억, 느려지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두껍게 코팅한다가? 아니, 시료를 얇게 준비한다. 시료를 얇게 준비한다. 됐습니까? 예스. 일단 여기까지.